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우리 윤주부터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 금일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음, 반이 됐을 때 지금처럼 금일이가 친구가 없다고 하고 있고 친구 될 수 있을 만한 애가 없다고 하고 있잖아. 응, 나는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걔네랑 친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음,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관계가 깊숙해지잖아. 응. 그래서 좀 더 약간 더 친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네. 끝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데? 윤주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뭐라고요? 너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보라. 저는 그 금미래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음, 반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애가 없다고 했는데, 음, 저는 그 반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게 생겨서 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서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공감대 있는 문장을 발견했어? 약간 그런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 책에 약간 된 약간 이런 게 있었어? 나 그 금일의 상황이 지금 약간 나랑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된 모습이 나 중학교 1학년 때랑 약간 비슷해 보여? 아, 그렇네. 나는, 나는 솔직히 나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음, 약간 그때는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스미레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끝났어. 자, 여기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책, 무슨 책이 생각났어? 뭐지? 어? 사회 참여, 응? 윤주야 뭐라고? 아니요? 아니에요. 뭐였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책들 중에 이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하고 좀 비슷한 책 있지 않았어? 음, 체리새우요? 아, 책 비밀 그림이다. 윤주, 아, 어떤 점이 비슷해? 그 체리새우 주인공처럼 지금 수미래가 친구가 없고 음, 다 마음이 안 맞는 애들이 있는데 음, 나중에는 수미래처럼 점점 친해지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연은 어떻게 생각해? 저도 비슷한 그거요? 그 책에서 비밀 그린다와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책에 비슷한 점.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냥 학교 생활이란 이야기? 음, 약간 또, 둘이 체리새우의 주인공과 여기에 이 책의 스밀이랑 음, 애들한테 약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점? 음, 그리고 체리새우에서는 안 떨어지려고 약간 노력을 쓰는 점? 이런 거가 그냥 둘 다 약간 좀 힘든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떤 중학생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들, 또 관계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이 이제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 것도 볼 수가 있지. 또, 그, 이른바 잘 나가는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잘 나가는 애들에 끼고 싶어 하는 그것도 비슷하지 않아? 네. 음.
근데 결국은 비슷해요. 둘 다 잘 나가는 애들 사이에 껴서 성공하는 이야기야?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어떤 얘기야? 음, 결과적으로 그때 체리새우 비밀 끓인다에서 주인공은 어떻게 됐어? 그, 응, 처음에는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애와 응, 나중에 좀 친해지면서 응, 그게 오해였고 좋은 애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여기 음,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거 하고 있을까 해서. 스미레가 응, 그 타쿠라는 남자애랑 응, 약간 친해진 응. 거가 지금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남자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처음에는 응, 이상한 말을 하고 장난, 심, 남자들끼리 놀면서 날라리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응, 나중에는 자기한테 말도 걸어주고 좀 안 좋은 상황일 때 도와줘서 호감이 생긴 그런 응. 거요. 그래, 그래. 자, 어, 그 점에서 이 두 작품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 다른 점. 다른 점은 여러분 그 최은수의 비밀보입니다하고 요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고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 느꼈던 거 혹시 뭐야? 어, 음, 체리새우는 그래도 어떤 한 무리에 껴있긴 했잖아요. 아등바등하면서. 음, 근데 여기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는 이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 같아요. 또 윤주는 어떤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 그래도 그 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자,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놀란 부분 없었어? 혹시 놀란 대목? 서요? 윤주? 이 책 읽으면서 이런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놀란 대목 없었어? 있었어요. 윤주 어디? 어느 부분? 그 학교에서 애들이 머리 염색을 하고 옷을 줄이고 음, 이상한 말을 해도 선생님들 수업 때도 음, 누워서 엎드리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하는데도 선생님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음. 그게 놀라웠다. 서연은? 저도 네 그냥 약간 학생은 맞는데 학생이 하는 행동이 약간 어긋난 거 이런 음, 게 약간 놀랐어요 좀. 그래서 체리새우 비밀 크림다에 그 이른바 잘 나가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 네 애들 그 우리나라도 물론 일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심한 애들은 아니었잖아 사실은. 맞아요. 근데 여기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에는 좀 정말 심한 애들처럼 보이는 근데 이것도 뭐 완전 심한 애들은 아닐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 어떤 그 보통의 아이들과는 좀 이렇게 선을 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비밀 그린다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를. 이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 거는 일본,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비슷한 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차이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년이 앞섰다고 했어. 음, 그만큼 발전했다고 했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걸 보면 몇 년 후에 한국에서 그게 유행한다는 거야. 아니면 일본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쇠락하는 거 그거를 갖다 들여다가 한국에 하면 한국에서는 흔해진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뭐 3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그 격차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점점점 좁혀와서 요즘에는 오히려 일본 우리가 앞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일본과 거의 대등한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앞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 것처럼 좀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왕따 얘기가 없었어. 아, 그런데 일본에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왕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 또 선생님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에 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방에서 안 나온 애들이 있어. 그걸 일컫는 그 말이 있거든? 방에서 안 네, 나오는 사람들? 근데 네. 우리나라에도 방에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 됐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온 어떤 그런 경우들. 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윤주가 말했던 애들이 막 염색을 한다거나 그냥 수업 시간에 자거나 스마트폰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뭐 보도상에는 나오는데 윤주나 서현은 학교는 그 지경은 아니야. 그 상황은 아니야? 네. 음. 음. 어때? 너네 학교에는 분위기가? 약간 음. 거기 중에서도 약간 학 염색은 학교 규정 때문에 안 되고 액세서리 이런 건 안 되는데 음. 화장은 그래도 다들 할 걸 해요. 음. 했었어요. 음. 중1 때는. 음. 그래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한다. 네. 그래 그래. 자, 윤주 왜 그런다고 생각해? 이 책에도 이렇게 보면은 화장하는 이야기, 아까 말했던 짧은 치마 입는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소야가 얘기했듯이 몰래라도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윤주? 시대가 변하면서 음. 애들이 외모나 외모에 더 관심도 갖고, 음.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선생님들 말리면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따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소연. 음, 그냥 약간 6학년에서 중학생 음. 여기로 넘어갈 때가 약간 사춘기 때잖아요. 음. 제가 들었을 땐 사춘기가 되면은 여자애들이 약간 외모에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약간 그런 거에 예민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소연은 마치 자기는 여자가 아닌 것처럼 남성이 혹시 아, 저, 형을 속이고 사는 거야? 저도 포함. 어.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윤주는 옛날과 달리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과연 안 그랬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냥 인간의 욕망이다. 그 뭔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욕망인데 그 욕망을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둬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서여가 얘기한 부분에 맥을 하자면 이 청소년기, 그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내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나도 이제 뭐다? 어른이다. 나는 차별짓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이가 아니고 내가 어른인 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어른인 걸 증명해 보이려면 그것들로 상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어린이만 할 수 없는 일, 어른들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술 먹기, 어린, 술 먹기. 또 뭐? 담배 피기, 담배 피기. 또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보통 이제 어린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아, 금기시된 것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일하는 거. 일하는 거?
네, 아, 이야기까지 잠깐만. 아니지만, 약간 취직하는 거. 취직하는 거. 그렇지. 아니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화장. 아, 보통 하라고 안 하잖아. 보통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화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야, 술을 마신다던가, 담배를 피운다던가. 그러는 걸 함으로써 내가 뭐가 되었다? 이제 어려. 어른이 되었다는 거. 빨리 어른이 되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런 욕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사춘기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반항이야, 반항. 그 사춘기에는 그 호르몬 분비 자체가 심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뇌 상태가 그 온전치 않다는 거야. 활성화된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음, 그 반항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뭐 해야 돼? 해야 돼.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아까 뭐였죠? 담배, 술, 화장. 또 하나가 이제 뭐야? 성. 남자, 여자에 대한 관심들. 성에 대한 관심들. 아, 그 부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는 남자, 여자라는 구별이 특별히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발달하잖아, 이제. 그러면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그런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른 흉내내기, 반항하기, 아니면 자연스러운 욕망의 표현,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른들은 어쨌든 학생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모범생, 착한 어린이, 착한 학생.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질서에 순응한 거지. 왜? 난 착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혼나니까. 무서워서. 그러면 또 한 부분에는 그거를 뛰어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 사이에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주는 어때? 윤주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그냥 음, 화장에도 관심이 없고 꾸미는 거 별로 관심 없어서 음. 거기에는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관심이 없다 그랬나? 네,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딱히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망도 없고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빨리 어른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그래서 저절로 모범생이고 저절로 착한 학생인 거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 그런 것 같아요. 윤주는 그럼 특별히 힘들지 않겠네. 지금 원래부터 그런 거니까. 참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오히려 그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까?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애들, 화장하고자 하는 욕망, 어? 뭐 아니면 술, 담배를 막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화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술이나 담배는 음, 웬만해서 안 하는 게 더 몸에 좋으니까, 음, 굳이 싶으면서 하고 싶으면 어른 돼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건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야. 거기다가. 서연, 그거 하는 애들에 대한 생각이요? 음. 아니, 너 자신은 어떤 지점에,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 우선 너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또 이겨. 근데 저도 이제 음, 화장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음, 약간 그 건강에 안 좋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 화장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준비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술과 담배까지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꼴값은 약간 이상하게 보여요.
저런 걸 왜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좀 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화장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네. 화장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일진 그룹 친구들이 택한 방식은 뭐야? 이 책에서. 124쪽? 아니면 127쪽? 음, 124, 120. 126, 127쪽 이렇게 보면은. 어, 아, 남자친구? 음. 남자친구가 뭐, 윤주 남, 기억나? 124, 125, 126, 127? 네. 어떻게? 남자친구가 돈을 응, 주는 것 같아요. 응, 사주는 거. 이 남자친구가 성인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응, 이 학생 여자애랑 사귀면서 명품 이런 걸 사주는 것 같아요. 응. 근데 그런 걸 일컫는 말 혹시 알아?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말들인데. 원조 교제라는 말 들어봤어? 아, 네. 윤주는? 네? 원조 교제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서영아 설명해줘봐. 원조 교제가 뭐야? 학생이랑 응. 성인이랑 그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사귀는 거랑? 자, 원조라는 말 알아? 윤주야, 원조. 처음 만들어진 거요? 원조라는 말이 뭐죠? 원조, 족발집에서 처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 원조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뭐 원조해줬다. 도와줬다는데, 도와줬다. 원조가. 교제는 사귀는 거, 데이트하는 걸 보고, 또 원래 데이트는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좋아해서 데이트하는 거잖아. 근데 원조 교제는 원조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서로 사귀는 그런 관계들. 그걸 보고 이제 원조 계좌라고 해서 아까 서영아 얘기했듯이 보통은 남자 어른, 그 다음에 어린 여학생. 이 둘이 사귀는 거야. 근데 어린 여학생이 그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이유는 어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는 그 남자로부터 데이트해주는 대신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화장품을 사고 옷을 사기 위해서. 반면에 남자는 남자는. 왜 돈을 내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 여자를 사귀는 거야? 아, 그거. 그 약간 성적인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건 요구를 받는 것도 하고 이른바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뭐 그러한 개인의 어떤 그런 뭐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 근데 어쨌든 그런 원조 교제는 법적으로는 어때? 음, 개인의 자유 불법, 아니면 두 사람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야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윤주 어떻게 생각해? 우리 둘 다 한다고 하면
되긴 하는데, 음, 남들이 보기에는 음. 안 좋게 그럴 것 같아요. 아, 남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볼 것 같다. 서연, 그게 법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어떨 것 같아? 음, 약간 음, 그 어린 여자애는 법으로는 약간 안 받을 것 같고, 그 성인인 남자가 받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법적으로 어쨌든 그것들은 법을 어기는 행위고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그 각 개개인이 뭐 이렇게 강제로 뭐 협박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본인들이 좋아서 동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 그걸 금지하고 있을까? 법에서는 처벌할까? 윤주. 선생님, 어, 근데 이상한 파지직 소리 같은 거 나는데, 아 그래? 사회도 그래? 아니, 저는 안 그래요. 질문을 못 들었어, 그래서 윤주? 네? 질문을 못 들었어? 쌤 질문을 못 들었어? 그래서? 네, 응, 나긴 하는데, 응,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응. 쌤 질문은 왜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 원조교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서연은? 약간 추측인데, 응, 그런 약간 이렇게 어린 여자애랑 응, 교제를 해서 어린 여자애가 막 임신을 하거나 응, 이런 걸 하면은 책임을 응, 안 지고 약간 도망간다 해야 되나? 응.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런 어린 여자애들을 상대로 약간 추측인데 약간 이러면 약간 장기 매매? 장기. 법적으로 금지하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음, 돈으로 꼬셔서 뭐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남자 어른의 여자 여학생만의 관계가 아니야. 그 반대도 성립해. 여자 어른의 뭐 맞아. 남학생도 가능해. 그럼 그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도 역시 원조교제의 또 다른 형태라고. 어쨌든 음, 이 책에서는 그런 원조교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 일본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였고, 그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 들어와 있어. 특히 이제 이른바 가출 청소년. 가출 아,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집 나와가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 어른들이 내가 너 재워줄게, 숙소 제공해줄게, 먹을 거 사줄게, 돈 줄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음,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일단의 문제의 그 모습들을 이 책에서는 그 일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0쪽, 151쪽에는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원조 교제를 통해서 어? 남자친구에게 뭘 사달라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150쪽과 151쪽을 보면 얘네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응? 뭐, 질문이 뭐였어요? 150쪽과 151쪽에 또 그 애들 화장품이라든가 옷 같은 거를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고. 훔친 물건? 어, 훔치는 거죠, 훔치는 거. 음, 훔치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특별히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간다던가 그런 것 없이 그런 훔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지. 와,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뭐야 그, 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두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공감하기 힘들다. 너무 그 윤주나 서여가 처한 현실과 윤주나 서여가 보여진 주변에서 보여지는 일과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다. 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순진한 애들이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 윤주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윤주야 무슨 소리 들린다. 무슨 소리 들린다. 쌤도. 네 네. 입구에 들어있는 어디 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주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소설을 쓴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니 이 행위가 좋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니면 이 작가가 이러한 내용을 소설로 쓴 거 자체가 좋지 않다? 아니요. 그러면 이 작가가 이 그냥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거가 행동 선생님 의자 흔들리는데요. 어? 선생님 의자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쌤 의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네요. 어. 지금도 들리는데 계속 쌤도 아주 약하게 윤주가 말해서 자 어쨌든 뭐 지금 그 문제는 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윤주가 어렵겠지만 어, 그거에 마음을 덜 써보고 이 작가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금일의 생각처럼 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일의처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 저요? 음, 저는 이 소설 쓴 거를 약간 잘하신 것 같아요. 측면에서. 음, 약간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아까 대화의 주제였던 원조교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거리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그냥 저도 잘 읽었는데 되게 약간 자신과 맞는 그런 거를 읽으면서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자, 책 183쪽 봐볼까? 183쪽에 여덟째 줄 거기 한번 서열가 읽어볼까? 지금 돌아보면 지금부터요. 183쪽 여덟째 줄. 지금 돌아보면 음, 지금 돌아보면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무렵에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저주받은 나이 14살, 격동의 1년, 그 1년 동안 10년치 경험을 한 것 같다. 19이 된 지금도 그 시절 내 인생 속에서 제일 찌질했던 시기라고 단언할 수 있다. 계속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 실제로 중3이 되자마자 일기 녹음을 그만뒀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부터 윤주가 읽어볼까? 재밌는 사실. 실제로 중3이 맞아요? 재밌는 사실은 밑에서 넷째 줄. 재밌는 사실은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새로운 환경이 나를 맞이했다는 거다.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 뿐이기에
또 새로운 고난의 길을 펼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술래부터 옆자리에 앉은 아이랑 친구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84쪽 제일 마지막 줄 서야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이 184쪽 제일 운 마지막 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84쪽 마지막 줄 사쪽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노력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2 때 나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는 지나치게 고민하면 소리가 꺼졌는데요. 그러면까지 들었는데 서야 폭풍우는 금방 지나갈 테니까. 절대로 리스크컷 따위는 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이건 자, 지금 쌤이 왜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지금 우리가 군데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나중에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서요. 그냥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작가가 어떤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말들.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이것과 양태는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지내온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이 건가, 인생이란 무엇에 대해서 이 작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서여가 그 생각하는 인생에 대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윤주도 윤주 나름 네, 어쨌든 서여가 윤주의 어떤 인생이란 부분들이 또 이 책을 쓴 저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일집에 아주 또 그 특이한 인물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교주지 교주. 그 교주 이름이 뭐지? 학생 아? 중에서요? 학생 중에서 이 그룹이 몇 그룹 있는 거잖아. 마이카였을걸요? 아? 마이카 아, 이름. 그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음,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애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상한 애들? 또 다른 이상한 애들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서연은 그 친구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도 이상한 어? 그 친구요. 마이카브리 마리카오리. 33쪽. 음, 종교? 어, 종교에 그 심취해 있는 아이들. 네. 그래서 아까 그 일진 그룹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불량 청소년 비슷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요 종교에
몰두하는 그런 아이들은 뭐 특별히 사고를 일으키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어쨌든 종교에 몰두해서 사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영 혹시 종교 있어? 저는 없는데 할머니들이 있으세요. 할머니들은 뭐 불교, 기독교, 뭐 그 외할머니는 불교고 친할머니는 기독교세요. 그래서 힘들어? 힘들진 않아? 아, 약간 힘들어요. 약간 힘들어. 윤주는 종교가 있어? 아니면 저희는 무교예요. 어? 무교예요. 무교야, 불교야? 네. 무교라는 거 아니, 불교라고 했어. 그 믿는 게 없어요. 믿는 게 없다고 무교라고. 그래. 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종교의 그 윤준아 서 주변에 이렇게 종교적인 친구들이 있어? 종교에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도 혹시 있어? 저 초등학생 때 음, 그 뭐지? 돼지고기 못 먹는. 이슬람 친구. 네, 음, 그 친구가 거기 나라 사람인데 음, 한국인 해서 급식도 돼지고기는 안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윤주는. 저는 없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부분이 종말론이 뭔지 알아? 종말론 윤주? 네. 종말론이 뭐야?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음,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믿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그런 종말론을 믿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회적인 커다랗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몰두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종교도 물론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종교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 세상은, 그 뭐야,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현실 세상은 현실은 짧아. 그래서 현실에 뭔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신의 구원을 기다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곧 죽어서 뭐 한다? 천국 간다. 아니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종말 때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사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 물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종교인들 중에도 현실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야. 근데 이제 일부 종교인들 중에 아까 말했듯이 죽어서 내가 갈 곳 또는 종말이 왔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 거기에 몰두한 어떤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이카 그룹들에 대해서는 윤주가 보기 어땠어? 어, 그, 마키아, 마이카가, 음, 랑 다른 신도 음, 애들이 있잖아요. 음, 처음에 마이카가 시작해서 원래 그런 생각이 없던 애들까지 끌어모은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인정?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반대? 아니면 나도 그러고 싶다? 뭐냐고, 민주 입장.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응. 웬만해서 강요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그 강요라고 생각되는 건 왜 강요라고 생각되는 거야? 계속 그 주인공이 계속 안 믿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면서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 대하려고 같이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요. 음. 그럼 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윤주가 강요라고 느껴지는 만큼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소연은 어떻게 봤어? 저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 약간 강요가 보였어요.
근데 응, 그 강요를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그때는 왜 강요하는 거야? 음, 자기 생각이니까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서해와 윤주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감한 사람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맞아. 근데 이제 그 측면 말고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서해나 윤주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뭐 예수 천국, 뭐 불신 아, 지옥 뭐본 적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이지? 그걸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막 그런 그 전도 활동, 포교 활동을 막 하더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윤주나 서해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해와 윤주를 너무 그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시각도 있어. 그게 뭔 말이야? 서해나 윤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해나 윤주에게 강요한다.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뜻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저는 그 질문 이해를 잠깐 못했어요, 살짝. 그 사람, 그 종교를, 예를 들어 그 마이카가 서해한테, 야, 너 네, 나를 따라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하고 같이 이렇게 종교를 하자라고 하는 게 서해 입장에서는 강요잖아. 네. 근데 마이카 입장에서는 서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에?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설명이 안 돼? 안 되지 않나요? 자, 마이카 입장에서는 서해나 윤주가 그 종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곧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멸망의 순간이 왔을 때, 종말이 왔을 때 서해하고 윤주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카는 너희들을 싫어해. 너희들 안 좋아해. 그러면 너희들이 지옥 가든 말든 구원받든 말든 뭐해? 상관없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서해나 윤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너네가 지옥에 빠지는 걸 볼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 어떻게든 너희들을 뭐 하게 해주려고? 구워. 구원받게, 종말의 순간에 구원받게 해주려고.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야. 음, 윤주 이해가? 네. 마치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고, 야, 공부해라, 뭐 해라,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나 좋으라고 그러는 줄 아냐. 다 너네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윤주나 서해 입장에서는 아유, 왜 나한테 저기 간섭을 하고 강요를 할까?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저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윤주야? 아이들이, 어,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가 응, 원하는 모습처럼 응.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아, 윤주는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한다. 그래, 그래.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 서현은. 음, 민주랑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야. 아까 자기 종교를 확장하려고 저러는 거다. 라는 시각이나 윤주나 서여가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자기가 바라는 자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대신 이루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어. 근데 또 하나의 시각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너희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요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보기에 윤주나 서해가 공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걸 뻔한 거야. 너무 명확한 거야. 부모님들 생각하기. 그래서 아, 지금 공부해서 너네가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서해나 윤주가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서연아 윤주가 잘 못 될까 봐. 나쁜 길로 빠질까 봐. 그래서 서연아 윤주 너네들 너무 사랑해서 너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란 얘기야.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진실일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만들어서 자기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 욕망의 확장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윤주나 서열을 너무 사랑하고 윤주나 서열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윤주와 서열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은 그걸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너희들이 안 좋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이런 절절한 마음을 그렇게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진실이 있다고 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는 얘기. 그러한 진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뭐 강요 비슷하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각해? 근데 부모님이라면은 음,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달라진다. 근데 어떻게 달라져? 뭐가 달라져? 이게 약간 종교적인 문제라면 약간 별로 안 친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 그랬으면은 솔직히 흘려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라면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네. 윤유는. 윤주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음, 부모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 그래. 자, 그럼 이 저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 이 저자는. 이 책을 쓴 저자는 마이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 마이카 이야기도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자, 책 188쪽. 제일 마지막 쪽. 윤주가 읽어볼까? 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188쪽, 얻을 제일 수, 마지막 줄. 188쪽. 제일 마지막 줄. 그리고 마이카를 기억하는 것, 종교 집단의 교주님, 에이실이 마이카, 그 애는 나랑 같은 대학에 입학했다. 학부모도 똑같다. 게다가 사랑이 완전 변했다. 아니, 내가 그랬듯이 성장한 걸까? 그 절친하던 송충의 눈썹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다. 여전히 종교 오타쿠 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를 신봉하는 일은 그만뒀다. 계속, 지금은 가톨릭 신자다.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단다. 이제 지구 설명 같은 얘기는 안 한다. 그냥 보통 여자애다. 일요일엔 성당에 가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신앙을 남에게 밀어붙인 짓을 안 한다. 계속.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져서인지 요즘은 정말 자연스럽다. 가끔 끝까지, 그 애랑 끝까지, 같이 거기까지. 자, 요렇게 작가가 이렇게 쓴 걸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잠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마이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이카와 같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 작가의 시각은 뭐냐고. 어릴 때 했던 음, 약간 어린 순간에 잠깐 있는 그런 얘기. 서현 어떻게 봤어?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윤주가 정확하게 잘 봤지.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일에 심취한다.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를 지나고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나는 그 순간에는 이걸 몰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고민이야, 고민.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의 일에 집중을 하면 이 감정에 충실한 게 맞아. 그래서 이거에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몰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윤주가 뭐 남자친구를 사귀어. 그럼 남자친구 사귈 때 남자친구밖에 세상에 안 보여.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 사귀어. 근데 윤주가 또 하나의 윤주는 근데 이 남자친구하고 이 뜨거웠던 사랑, 나의 모든 걸 다 바칠 것만한 이 사랑도 사실 지나고 보면 뭐라는 거야? 해프닝. 해프닝이라는 거야. 이때뿐이라는 걸 알아. 소설에도 그렇고 그동안 수십억, 수많은 인류들이 다 그랬어. 그렇다는 얘기는 내 사랑도 분명히 뭐 할 거다? 그럴 거다. 그러면 거기에 몰두할 수 있을까? 몰두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도 알면서도 또 뭐해? 또 빠져드는 게 또 인생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 아주 모순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어때? 윤주는 나중에 해프닝이라고 할지언정 나는 몰입하고 몰두할 것 같아? 아니면 해프닝일 거니까 굳이 몰입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거리를 둔다고 그러나? 그런 삶을 살 것 같아? 윤주는 어떨 것 같아? 첫 번째를 더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래도 나중에 해프닝이 될지라도 음. 그때 폭풍에 휘말린다? 네, 열심히 산다. 그렇지. 서현은? 저도 음. 해프닝이어도 음. 그냥 그때 그 순간은 기억에 남기 위해 엄청 예쁘게 잘. 그래, 그래.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글쓰기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4주? 4주마다 글을 한 번씩 쓸 거야. 그래서, 에세이도 쓰고, 논술도 쓰고, 뭐, 도서감상문도 쓰고, 설명글도 쓰고, 여러 종류의 글들을 쓰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들, 말하는 능력들, 읽는 능력들, 이거 삼박자가 사실은 골고루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쓰기를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독서 감상문 쓰게 할 거야. 이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면 좋고, 아니면 서연아 윤주가 이 책에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한 내용을 써도 좋은데,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서여의 이야기, 윤주의 이야기를 쓰는 게 독서 감상문.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책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함께하는, 함께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독서감상문인데, 쌤이 특별히 이제 독서감상문이 뭐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연아 윤주가 그동안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하는 동안, 뭐 학교에서만 뭐 독서감상문을 써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독서감상문이 이러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이 써오면 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러면 다음 주에 서연아 윤주가 쓴 글들을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평도해주고, 고쳐쓰기. 이 글을 어떻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더라고 고쳐쓰기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연아 윤주 컴퓨터 오드 쳐? 안 쳐? 컴퓨터요? 컴퓨터 컴퓨터 워드 잘 쳐? 안 쳐? 못 쳐? 잘 못 잘 치는데요. 치는 않지만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고 윤주는 쓸 줄은 알아요.
할 줄 알아? 이 스마트폰 이게 더 빨라? 선생님이 네.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컴퓨터 오들 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숙제를 다 하더라.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스마트폰으로 긴 글을 쓰는지. 근데 그게 편하대. 그게 가능하대. 어쨌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워드를 치던 뭐 하던 컴퓨터로 쳐서 여기 보면 채팅창 있거든. 채팅창으로 다음 주에 보내줘도 좋고 아니면 형이나 윤주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카톡으로 보내줘도 좋고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네. 하면 제일 좋고 그러면 여기 공유하는 네. 데다 띄워놓고 쌤 직접 워드로 치면서 이렇게 고쳐 쓰기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 좋고 만약에 자기가 너무 워드나 이런 거 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서투르면 그쪽에다 내고 글씨로 써도 돼. 네. 이해가? 네. 그래서 가능한 뭐로 치라고? 컴퓨터. 컴퓨터로 쳐서 보내주라고 공유하자고 안 되면 공책에 글로 쓰면 된다. 그리고 다음 주는 책을 넣고 이 책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야? 독서감상문 써오는 게 숙제입니다. 질문. 네. 주야? 네? 질문 있어? 질문 있냐고. 아니요. 없고 서윤. 서윤 질문 아닙니다. 없어요. 없고. 자,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또 수업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독서감상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히 계세요.